왜 나는 한 번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걸까? 늘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는 운명일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 앞에 놓인 자료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왜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지에 아주 독특하고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내가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그런가? 혹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가치의 문제로 연결시키곤 하잖아요. 맞아요.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편리한 단순화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의 아주 깊고 모순된 생각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죠. 바로 그 지점이 저한테는 정말 신선했어요. 문제가 내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뿌리 깊은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돈 문제가 자기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10명이 넘는 전문가에게서 뭔가가 부족한 건 항상 따지고 올라가면 자기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저자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가치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에고를 통제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해요. 에고를 통제하는 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기 가치로 너무 크게 본다고 평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가 아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진단인 셈이죠. 와, 잠깐만요. 그럼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진짜 문제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 책에서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풍족함,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해의 뿌리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판단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이요? 그게 돈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저자는 우리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품고 있다고 봐요. 두 가지나요? 네. 하나는 신 혹은 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돈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선한 것은 좋은 것, 돈은 나쁜 것.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듣기만 해도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충돌이 우리 현실에서 모든 재정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내 안에서 선함과 돈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모순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저자는 아주 신랄한 예시들을 통해 보여줘요. 그 예시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주 좋다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지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일수록 돈을 적게 벌어야만 그 순수성이 지켜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깔린 믿음 체계이기도 해요. 맞아요. 책에 나오는 질문들이 정말 전곡을 찌르죠. 왜 선생님들은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하룻밤에 수억을 버는가? 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정치 지도자들은 스포츠 스타들보다 턱없이 적은 연봉을 받다가 결국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제나 랍비 같은 성직자들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유명인들에게는 돈이 몰리는가? 이런 현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아, 맞아요. 더 나아가서 에이즈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연구비를 구걸하러 다녀야 하는데 자극적인 가십을 다루는 잡지를 한다는 사람은 떼돈을 버는 현실도 꼬집어요. 이 모든 현상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돈에 대한 우리 태도가 정말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을 너무너무 원하면서도 뒤에서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쑥덕거리고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졸부나 부당이득 같은 말로 선을 긋고요. 특히 이 지점이 중요해요. 누군가 좋은 일, 예를 들어 사람들을 돕거나 가르치는 일을 해서 부자가 되면 우리는 즉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어떻게든 그 순수했던 일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죠. 저 이사 돈만 밝히는 것 같아. 저 성직자가 저렇게 비싼 차를 타다니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소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가난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이 개인의 재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군요. 네,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내적 갈등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내 일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쁜 것인 돈을 많이 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아, 순수한 노동의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하느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힘든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돈을 받는 순간 내 일의 순수성이 더럽혀지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정말 이상하네요. 양손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상반된 신호가 우리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뭔가 비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유명한 우주의 복사기 비유가 여기서 등장해요. 이 책에서는 우주를 거대하고 아주 정교한 복사기에 비유해요. 이 복사기는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내는 생닭, 그 진동을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현실로 되돌려줄 뿐이죠. 글쎄요, 보통 컴퓨터라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거나 둘 중 하나의 명령을 무시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우주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하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주는 에러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혼란스러운 생각 그 자체를 완벽하게 복사해내죠. 돈을 원한다는 생각과 돈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동시에 입력되면 그 결과물은 바로 들쑥날쑥한 재정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들쑥날쑥한. 네, 돈이 좀 들어오는가 싶으면 바로 빠져나갈 일이 생기고 풍족함을 느끼는 순간 죄책감이 드는 시기죠. 당신의 생각이 엉망진창이니 당신의 돈과 관련된 삶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제 재정 상태가 아니라 제 생각이 들쑥날쑥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돈은 나쁘다는 생각 말고 또 다른 강력한 뿌리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두 번째 뿌리 생각은 어쩌면 더 근본적일 수 있어요. 바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결핍의식이라고도 하죠. 아, 그 결핍의식은 정말 지긋지긋하죠.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설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충분치 않음이라는 집단의식 속에서 살고 있고 바로 그 집단적인 생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결핍의 세상을 창조하고 또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은 나쁘다는 생각과 세상엔 충분한 것이 없다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뿌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 드려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 사고방식을 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생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굉장히 도발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오, 어떤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창조의 과정,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라고 말이죠. 순서를 뒤집으라고요? 그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라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뿌리 깊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놀랍게도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다면 먼저 그 새로운 생각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을 충분히 그리고 자주 반복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일 수 있다는 논리예요.
마음을 길들인다? 잠깐만요. 이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마치 자기 자신을 세뇌하거나 일종의 정신조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건 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 책의 저자도 그 질문을 예상하고 명쾌한 답을 내놓아요. 그럼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 지금처럼 생각하게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작해 왔다는 걸 정말 모르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제 생각이라고 믿는 것들의 대부분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학교, 미디어,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받은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되물어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과거의 낡은 생각대로 살아가기보다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조작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하는 삶을 살라는 강력한 촉구인 거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를 따라가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인 예시가 있죠.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가진 돈은 전부 합쳐서 7달러뿐이에요. 그때 길모퉁이에서 한 도파가 동전을 구걸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죠. 첫 번째 충동이 일어나요. 저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져지는 접힌 지폐, 5달러짜리를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진 돈의 절반이 넘는 큰 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에라 모르겠자 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한번 보자 싶은 거죠. 바로 그게 새로운 생각이에요. 나는 나눌 만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의 씨앗이죠. 하지만 그 새로운 생각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생각이 즉시 끼어들죠. 미쳤어. 전 재산이 7달러인데 5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요. 너는 남한테 그렇게 인심 쓸 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어서 동전이나 몇 개 던져주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 그래서 허둥지둥 다른 주머니에서 동전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건 고작 10센트, 5센트짜리 동전들 뿐이죠.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멀쩡하게 옷 입고 밥 잘 먹고 다니는 내가 저 불쌍한 할머니에게 고작 동전 몇 푼 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에요. 결국 25센트짜리 동전이라도 찾으려 허둥대다가 어색하게 그 자리를 지나치고 말아요.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죠. 그 결과 노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당신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풍족함을 나누는 기쁨 대신 그 노파만큼이나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을 확인했을 뿐이죠. 생각은 나눔과 풍요였지만 당신의 오래된 생각이 그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조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다음번엔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라. 그냥 그 5달러를 줘버리라는 겁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라?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내적 저항이 있을 텐데요. 낡은 생각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걸 무릅쓰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당신과 그 노파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해요. 바로 당신은 그 돈이 어디서 더 나올지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지만 그 노파는 그걸 모르죠. 당신의 오래될 뿌리 생각은 나는 부족하다고 소리칠지 몰라도 당신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나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눌 만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낡은 생각이 끼어들기 전에 재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그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의 낡은 마음이 그 새로운 생각을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생각 살해, 또 킬링을 저지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하기 전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행동하고 나서 내가 미쳤지 하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행동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첫 삽질과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행동이라는 증거가 계속 쌓이면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그 새로운 생각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사고방식, 즉 새로운 뿌리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돈 문제의 근원이 낮은 자기 가치가 아니라 돈은 나쁘다와
세상엔 충분한 것이 없다는 두 가지 뿌리 깊은 생각의 충돌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는 열쇠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역발상적인 제안도 함께 들여다봤고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우리의 현재 경험이 과거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비슷한 생각을 강화하는 순환의 연속이죠.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바탕에 깔린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그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자리 잡은 뿌리 생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해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생각에 불과하다고 말하잖아요. 만약 당신이 사회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이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만의 새로운 돈에 대한 생각을 딱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을 당신의 뇌와 우주에 증명하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빠르고 생각에 끼어들 틈도 없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